안녕하세요. 토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이죠. 이쪽 부분에서도 약간 몇 가지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매뉴얼대로만 그냥 따라가다 보면 틀릴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이라 하면 해당 귀속년도 작년도에 지급된 급여를 월별로 수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 다음에 건강보험, 지방소득세, 소득세, 식대, 야간근로, 급여 합계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무심결에 그냥 무조건 다운받아서 얘가 알아서 계산했겠거니 하지는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급여를 계산할 때 본인이 이제 확인한다고 1월 28일 날 한번 저장하고 1월 28일 날 저장하고 1월 30일 날 계산을 해놨어요. 그러면 얘는 급여가 한 달에 2배가 즉 2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근로소득 내역을 받았을 때, 수신했을 때 급여 금액이 튀는 부분인지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 내용이 중간에 급여가 빵 튼다. 평달보다 2배다. 그러면 내가 급여 계산하기를 2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찾아 들어가서 하나를 삭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여는 있을 수도 있죠. 연차라던가 아니면 명절 떡값을 상여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상여가 이게 누가 언제쯤 들어가는지 다 알잖아요. 봄에 있으면 설날일 거고, 여름에 있으면 여름 휴가비고, 가을쯤에 있으면 추석이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 튀는 상여가 있으면 연차 수당이겠죠. 이거는 모두 다 뭘로?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세이기 때문에 여기 불러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과세 또한 여기는 불러와줘야 됩니다. 대신 원천징수 영수 중에 포함되지 않고 또는 포함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 또한 세법에 따라 얘가 불러와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 없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 영상은 연말정산 개념 플로이고 실제 예시나 세법 개념 정리와 같은 샘플 사례하고 프로그램 입력 후 결과 확인해서 출력하는 것까지 더 궁금하신 분은 멤버십 유료 가입 후 재성 목록의 연말정산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XPRP 홍진 공지사항의 PDF로 올려져 있고요. 만약에 내가 현재 근로하고 있지 않아서 홍진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분은 카페에 올려놨으니 그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여기다가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기속년도 2021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얘를 따닥 누르시면 좌측에 직원들이 쭉 뜹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중도 퇴사자가 많아서 중도 퇴사를 처리한 직원들이 많다면 이때는 근로자 남아있는 분이 얼마 없으니 그죠? 해당하는 근로자 여기 헌한 설로 돼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사람 것만 밑에 연 근로소득 내역이 월별로 쫙 떠요. 이렇게 하나씩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중도 퇴사자가 없고 기존에 있던 분이 계속 쭉 갔다. 그러면 한 방에 연급여 수신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의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팝업이 떠요. 2021년도 전체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1월부터 12월에 대한 내역이 월 근로소득이 한꺼번에 연급여 수신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속년도 전년도에 대한 월별로 급여를 수신하는 기초작업을 하는 메뉴고요. 여기는 연말정산 안에 여기 연말정산 밑에 연근로소득 내역 들어가면 요 화면이 뜨고 해당하는 연도 기속년도 집어넣고 조회 누르시면 좌측에 해당하는 4번이 뜨고 두 가지 우리가 중도 퇴사자가 없으면 한꺼번에 연급여 수신하면 되고 만약에 중도 퇴사자가 많고 재직자는 5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해당하는 직원은 하나씩 해당하는 직원만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월별 소득을 수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를 수신할 때는 튀는 금액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야간 수당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찬찬히 보셔야 돼요. 일단은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중에 청소하고 경비, 단순 노무직만 해당되고 관리실에 일하는 감단직, 반장님들, 기전직들은 제외입니다. 그분들은 해당되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직종에서도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위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직전이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건 2021년도 전년도에 대한 급여액을 월별 수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전 과세기간이면 2021년도 그 직전이니까 2020년도, 즉 그 전년도에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번에 우리 경비원이 오셨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대기업 연봉으로 받으셨다가 나이가 되어 퇴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연봉이 3,100만 원을 전전년도에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직종이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해당되지만 전년도에 1,0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분은 해당이 안 돼요. 그것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전에 직업이 좀 빵빵하셨다. 소일거리로 나오셨다 하면 이건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그 전전년도에 얼마나 연소득이 되셨냐 물어보신 다음에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당하는 근로자 직종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이분들은 그 대기업이었으면 대기업 자료가 다 있어요. 국세청에. 그렇게 해당이 우리가 해서 보낸다 한들 국세청에서 이건 오류로 떠서 다시 추징이 나오죠. 이건 해당되지 않으니.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비과세 되고 안 되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연 24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매월 고정적으로 똑같이 매월 20만 원씩 12달이면 240만 원이죠. 그런 거는 요거 1번 사례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특정 몇 개월만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셨고 6개월간 월 40만 원이셨다. 그러면 밑에 2번을 해야 돼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야간 근로수당으로 항목은 들어간 건 똑같죠. 1번하고 2번까지. 근데 여기에서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뭐냐. 여기서는 그 비과세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까지가 비과세고 그거보다는 넘어가는 금액은 과세로 자동 계산하겠다라는 게 1번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요거는 과세 대상은 체크돼 있죠. 1번은 여기 체크돼 있어요. 20만 원 한도까지만 비과세고 20만 원 넘어가는 건 과세 대상 하겠다라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과세 대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얘는 비과세인데 한도가 없어요. 이분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6개월만 야간 근로 수당이 한 달에 40만 원씩이다. 그러면 6개월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6, 4, 24니까 240만 원 한도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번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1번과 2번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1번으로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고정적으로 관리실은 이게 고정적으로 매월 주는 경우가 많아서 1번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1번으로 되어 있느냐 2번으로 되어 있느냐 어쨌든 반영하는 건 똑같지만 문제는 고정적이냐 아니면 고정적이지 않느냐 한쪽만 집중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알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1번과 2번이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좀 보셔야 될 게 급여가 쭉 가 있죠. 이 급여하고 상여 합하면 급여 합계예요. 이거는 좀 보시는 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150만 5천원, 151만 5천원. 그 중에 비과세는 30만 원인데 이 비과세 30만 원은 오른쪽에 보시면 식대와 야간 근로 10만 원하고 20만 원 합친 30만 원이 비과세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여러분
원천징수 할 때 비과세 항목으로 우리가 그 금액을 비과세를 뺀 걸로 과세 구간으로 해서 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죠. 근데 우리가 신고를 할 때 뒤에 나중에 표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텐데 요거를 좀 일단은 기억하셔야 돼요. 식대하고 야간은 똑같이 비과세이긴 하나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대 같은 경우는 아예 신고할 때 금액을 아예 빼고 신고하지만 야간 근로는 합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대신 별도로 비과세로 야간 수당을 따로 표기를 하단부에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거죠. 요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조건 비과세는 나눠서 빼고 아예 그냥 금액을 빼고 신고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합산해서 신고하는 비과세도 있다 하는 거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따로 공부를 좀 더 하셔야겠죠. 그거는 제 개념 말고 좀 더 심화 유료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더 보셔야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사급여에 공통정보관리에 급여 기초정보 메뉴에서 여기 1번이든 2번이든 선택을 해서 야간수당을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매월 정액으로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하는 거고 2번은 몇 개월만 집중적으로 특정한 그 달에만 연간 240만원 이하일 때 하는 게 바로 2번입니다. 근데 솔직히 2번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쫙 봤을 때 240 한도로 되어 있으면 이건 딱 맞는 거죠. 근데 이게 혹여라도 이게 240이 넘어가면 수기로 정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이렇게 수신을 받으면 얘가 알아서 에러가 뜨는 걸 팝업창에서 경고를 주죠. 야간 근로는 연 24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분홍색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 28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그 금액을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12월 달 것만 그죠? 288만 원이니까 288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240만 원을 빼면 48만 원이 오바됐죠. 그러면 48만 원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예시를 12월로만 뒀는데 엄밀히 말하면 11월과 12월을 00으로 수정하고 저장하면 이 48만 원이 바로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 얘가 알아서 급여 이쪽에 플러스를 해줘요. 급여 쪽에. 근데 얘는 그냥 12월만 보여줬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 밑에 토탈 금액이 288만 원이기 때문에 48만 원에 대해서 11월과 12월을 00으로 입력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쪽 급여 부분에 얘가 바뀌어져요. 124만 원, 11월도 124만 원 아마 바뀔 겁니다. 한번 요 오른쪽에 있는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연급여 수신 후 야간 근로수당이 2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얘가 알아서 팝업으로 떠주고 핑크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야간 근로 얘는 금액을 수기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 0으로 수정하면 얘가 자동으로 왼쪽 급여의 과세 구간에 있는 급여 부분이 알아서 지가 금액이 넘어가요. 이쪽으로 얘가 0 해버리면 야간 근로 금액 24만 원 이쪽으로 합산된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알아서 얘가 조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하면 다음 페이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요거는 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아까 했던 거하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요거 1008만 원이죠. 그죠? 240만 원. 요 1008만 원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잠깐 위로 올려볼게요. 얘를 좀 보셔야 돼요. 얘를. 지금 1200만 원이 얘가 과세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1200만 원에서 우리가 비과세로 아예 신고서에 아예 그냥 빼고 신고하는 비과세가 뭐 있어요? 식대요. 120만 원을 빼요. 그죠? 120만 원을 빼면 1008만 원이죠.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가서 120만 원에서 식대 비과세를 뺀 게 1008만 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요? 비과세인데 야간 수당은 합산돼서 신고하는 걸로 들어가요. 원래는 세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과세에 대한 거에서 식대만 뺀 나머지가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 안에는 비과세인 야간 가산수당도 들어간다.
대신 비과세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여기 밑에 비과세 및 감면사항으로 야간 근로수당 240만 원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과세 금액인데 이 안에는 비과세인 야간 근로수당 2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그쪽에서 세무서에서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요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토탈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원천징수 근로소득 이행사항신고서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요거 보는 방법이나 그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되죠. 이거는 만약에 내가 모른다. 이거 기본사항을 모른다. 그러면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선 거기까지는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그 다음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 그 중에서 건강보험 중에 장기요양보험이 사실은 우리가 그 4대 보험이 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잖아요. 근데 그 건강보험 안에는 건강보험 금액의 몇 %의 비율로 장기요양보험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이 합쳐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끔 합쳐지지 않고 나올 때가 있어요. 포함이 안 됐을 때. 어쨌든 건강보험으로 납부한 장기요양보험까지 전체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에러가 얘가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떠요. 그냥 불러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급여 재정 봤을 때 얘가 우리가 제하고 줬던 것에 비교해서 금액이 덜 들어왔다.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 인사급여에 공통정보관리에 급여기초정보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항목이 뜹니다. 그 중에서 공제되는 것 중 장기요양보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요게 선택이 안 돼 있으면 합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요게 대부분 잘 설정되어 있을 텐데 혹여라도 내게 금액이 안 맞는다. 우리 단지가 금액이 건강보험이 토탈이 뭔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연근로소득 내역에서 요거는 요 부분 아래쪽 하단에 있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 사업장 변경 처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사업장 변경 처리를 했으면 요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떠요. 근데 이게 사업장 변경 처리가 기억이 안 난다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자나 위탁사가 변경되었을 때 퇴사 처리 없이 계속 근로자로 처리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전 직장 내역으로 그 종전 내역이 자동 처리한 거죠. 그래서 그 사업장 변경 처리하면 아까 그 예시가 기억나잖아요. 1월부터 8월까지 했던 건데 어쨌든 얘는 헷갈리게 7월, 8월이 있네요. 만약에 지난 시간 했던 거 기억나시면 1월부터 8월 말까지였죠. 그럼 1월부터 8월 말까지는 종전근무지로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기존이 아닌 신규인 자료의 급여 그 월간 소득 내역이 하단부에 쫙 떠요. 그러면 아까 이거는 지금 예시가 앞에 있던 예시하고 좀 틀리긴 한데 얘는 사업장 변경 처리에서 종전 근무가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업체가 있었다가 7월부터는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 처리해서 1월부터 6월 것까지는 종전 근무지 자료로 들어가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현 근무지로 급여가 월분이 수신이 된 상태예요.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드린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고 화면이 바뀌는지 그 프로세스까지는 알고 싶으면 이거는 멤버십으로 넘어가시고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연근로소득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